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집안일이나 가게 관리, 솔직히 좀 귀찮고 반복적인 잡일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만약 이게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하나의 과학이라면 어떨까요? 이 놀라운 관점의 전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경영하게 될 조직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조직, 과연 뭘까요? 수백 명 직원을 거느린 글로벌 대기업? 아닙니다. 진짜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가정이에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이 작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조직의 CEO로서 자원을 쪼개고 또 아주 중대한 의사결정들을 내리고 있거든요. 화면에 띄어진 이 빽빽한 텍스트의 벽 한번 보세요. 네, 실제 가정관리학 전공의 핵심 요약분입니다. 보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아주 친절한 스터디 가이드가 되어서 이 복잡한 아무몽 같은 이론들을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게 확 풀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1장 가정관리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2장 우리의 숨겨진 자원, 3장 의사결정의 과학, 4장 가족생활 주기의 이해, 그리고 마지막 5장 변화하는 가족 역할까지 이 순서대로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1장 가정관리의 탄생입니다. 도대체 이 단순한 집안일이 언제, 어떻게 전략적인 과학으로까지 진화하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미국 가정학회 창립의 결정적 계기가 된 레이크 플래시드 회의에 있습니다. 이 회의가 진짜 판도를 바꾼 촉매제였죠. 여기서 세워진 세 가지 핵심 신념이 있는데요. 가정관리는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적이고 직접 행동하는 실천적이며 삶의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적인 학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시대별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처음 1920년대에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자원 그 자체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다 30년대엔 그걸 다루는 사람, 즉 인적 자원으로 눈을 돌리죠. 50년대가 되면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가 하는 가치와 의사결정이 핵심이 되고요. 마침내 1970년대에 와서는 가정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생태계로 바라보는 체계적인 접근법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물건 관리에서 고도의 시스템 공학으로 레벨업을 한 셈이죠. 이어서 2장 우리의 숨겨진 자원입니다. 가정이 고도의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이걸 굴러가게 할 연료, 즉 자원이 필요하겠죠. 자원이 가지는 네 가지 핵심 성질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첫 번째, 효용성입니다. 여러분, 이 효용성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내 관점, 내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한테는 당장 버릴 쓰레기인데 누군가에겐 엄청난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상호 대체성, 접근 가능성, 관리 가능성 또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통장 잔고 그 너머를 한번 볼까요? 자원은 크게 비인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나뉩니다. 전기, 시간, 공간 같은 비인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진짜 재밌는 건 인적 자원이에요. 내 머릿속 지식이나 능력 같은 개인적 인적 자원이 있고 타인과 부대끼면서 만들어지는 협동, 사랑, 커뮤니케이션 같은 대인적 인적 자원이 있거든요. 진짜 뛰어난 가정의 CEO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조화시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자원을 관리할까요?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이론에 잠깐 빌려오면 결국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밥 먹고 안전하게 자고 소속감을 느끼는 하위 차원의 결핍 욕구, 즉 D 가치를 먼저 쫙 채워줘야 해요. 이게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나도 자아실현 좀 해볼까? 성장해볼까? 하는 더 높은 차원의 비가치, 즉 존재가치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거든요. 가정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가족들이 바로 이 비가치에 도달하도록 든든하게 밀어주는 겁니다. 3장 의사결정의 과학으로 넘어갑니다. 자원과 목표를 세팅했으니 이제 실전이죠. 가정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결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침에 무슨 우유 마실지, 세탁기 언제 돌릴지 같은 건 정형적 의사결정이에요. 뻔하고 관습적인 거라 경험만 쌓이면 눈 감고도 하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다른 도시로 발령이 났다?
아니면 예상치 못한 목돈이 들어간다? 이런 건 비정형적 의사결정입니다. 계획이 없던 거라 진짜 각 잡고 적극적으로 조직화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러면 이 머리 아픈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아주 깔끔한 과학적인 4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1단계, 지금 문제가 뭔지 정확히 규명한다. 2단계, 정보를 쫙 모으고 가족들 의견 모아서 목표를 세운다. 3단계, 가능한 대안들을 이리저리 신중하게 따져본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최적의 행동을 딱 선택한다. 이 체계적인 4박자를 거치면 홧김에 내리는 충동적인 결정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이 4단계를 다 거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쵸? 그래서 노련한 분들은 비밀 무기를 씁니다. 바로 메타 플랜이라는 건데요. 비슷한 위기나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우리 뇌가 아예 그 해결책을 세트로 딱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러다 비슷한 상황이 터지면 고민할 것도 없이 기억 속의 플랜이 자동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죠. 훌륭한 가정관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만의 든든한 메타 플랜 창고를 채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4장, 가족생활 주기의 이해입니다. 방금 전까지 단기적인 대처법을 봤다면 이제 줌아웃을 해서 길게 한번 보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 주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일직선일까요? 절대 아니죠. 요새 가정의 모습이나 발전 단계는 온갖 변수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아주 복잡한 비선형적인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목표도 슉슉 바꾸는 유연한 마인드가 정말 필수적인 시대라는 뜻입니다. 옛날이랑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전엔 그냥 단순하게 가정 형성, 확대, 축소 이렇게 3단계로만 봤어요. 근데 요새는 신혼인 확립기부터 자녀 독립 후 은퇴기까지 훨씬 현실적인 8단계 모델을 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데이터 하나 투척할게요. 살면서 집안의 돈이 제일 많이 깨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바로 애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고등교육기입니다. 이때가 자녀들 직업준비 시기랑 맞물리면서 경제적 지원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런 지표들을 미리 딱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스마트하게 재무 설계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 5장, 변화하는 가족 역할입니다. 이제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사노동이나 부부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건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인 관찰 데이터입니다. 먼저 부부 역할이 딱 칼같이 나뉜 전통주의, 그리고 아내도 일을 하긴 하는데 남편이 가사에 참여하지 않는 과도기 형태인 신전통주의, 마지막으로 남녀 성별 떠나서 부부 2사람이 전적으로 협의해서 역할을 나누는 평등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패턴도 2가지로 딱 나뉩니다. 육아나 출산 때문에 일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취업하는 순차적 유형이 있고요. 아니면 엄마 역할과 직장 생활을 처음부터 쭉 같이 끌고 가는 동시적 유형이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병행하는 이 동시적 유형의 경우에 주부의 전체적인 평생 취업 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난다고 해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실 때 꼭 참고해 볼 만한 팩트죠. 자, 드디어 오늘 다룬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현배적인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간 생태학 관점이에요. 가정을 이 관점으로 본다는 건 집안일에만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족과 바깥 세상이 쉴 새 없이 주고받는 작용과 반작용, 즉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마스터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과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 살아서 역동적으로 숨쉬는 거대한 생태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수많은 내용들, 이 한 문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전달됨으로써 학습된다.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그 가치는 유전자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가족과 소통하고 부대끼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세운 가치와 목표가 가족의 모든 선택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정의 경영 스타일, 그건 오롯이 여러분 손으로 직접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을 과학이자 경영이라는 전혀 새로운 무대로 끌어올려 봤습니다.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자원, 의사결정, 생애주기, 상호작용이라는 멋진 도구들로 가정을 다시 보게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조직을 어떻게 더 전략적으로 경영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멋진 답을 찾아보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